안녕하세요. 아이디 마구 교정식과 노수영 원장입니다. 원장님, 저 오늘은 덧니 교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덧니를 유발하는 원인이 혹시 따로 있나요? 유발한다는 원인이라기보다는 치아 폭경보다 치아가 좀 더 커서 생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치아가 들어갈 집이라는 거를 이제 악궁이라고 했는데, 악궁이 둘레가 되게 충분하다면 치아가 충분히 다 자유롭게 배어질 수 있는데, 악궁 둘레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치아는 사이즈가 크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덧니로 생기겠죠. 특히 마지막에 맹출하는 치아들. 그래서 위에 상악에서는 제2대구치를 제외하고는 송곳니가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덧니는 송곳니 쪽에 집중된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치아가 다 나고 나서 결국에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덧니. 네, 물론 송곳니가 워낙 맹출력이 강해가지고 측절치를 설측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모자라가지고 송곳니가 위에 덧니처럼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악궁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악궁 폭이 좁았던 악궁 폭을 우리가 좀 넓혀지면서 악궁 둘레가 넓어지기 때문에 치아가 배어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덧니될 확률이 매우 적죠.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은 악궁 확장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요즘엔 뭐 미니스쿨을 이용해서 확장해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릴 때 확장하는 게 더 수월하게 확장을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생을 좀 덜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악궁 확장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부항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겠죠. 일단은 사진만 봐도 이런 부항내 상태라면은 요게 치석이 많이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입술질이 안 되기 때문에 치태가 많이 쌓일 것이고 치석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어릴 때는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좀 들면서 잇몸 파괴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잇몸 파괴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아가 많이 흔들릴 것이고, 나중 가면은 그쪽에 치아가 조기 상실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제일 불편한 일이 있겠고, 웃을 때도 별로 활짝 웃지를 못하니까 항상 입을 가리고 웃게 되고 자신감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치아 배열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작 효율이 역시 떨어져서 좀 쉽게를 분사하는 능력이 좀 떨어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덧니 교정은 어떻게 진행한다? 먼저 이 덧니 수준이 우리가 비발치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발치로 진행해야 되는 것인가를 먼저 판단합니다. 비발치로 진행한다라면은 먼저 어금니만 뒤로 먼저 보내버리고 덧니 부위만 끌어내려가지고 배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저기 치아가 삐뚤삐뚤하면 있으면 어느 정도 전방 돌출 허용하면서 일단은 가지를 해놨다가 전체적으로 치아를 후방견인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있겠고, 아무리 전체 치아 후방견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돌출감이 남아있을 거다 그런 생각에는 그냥 과감하게 제1소고치 발치를 결정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교정의사가 엑스레이나 부항 상태 뭐 등등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덧니 사례 교정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보면은 얼굴 돌출이나 그러면은 별로 느껴지지 않은 분이었는데 완전히 송곳니가 밖으로 그쵸? 이탈되어 있었죠. 아래 치아는 좌측에 있는 거는 순축으로 입술 쪽으로 완전히 이탈되어 있었고, 우측 송곳니는 설축으로 완전히 이탈되는 상황이 있었죠. 이런 분들은 절대로 비발치로도 충분히 돌출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발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먼저 발치를 했습니다. 이미 발치 하나 했는데 불구하고 공간이 부족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워낙 심한 삐뚤삐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송곳니를 줄이 이끈 다음에 제가 하방으로 내리는 작업을 시도하는 거고요. 하지만 치열의 크라우딩이 너무 심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입술 돌출량은 거의 해소를 하지 않았다. 왜냐면 워낙 삐뚤삐뚤이기 때문에 돌출에서는 처음도 많지 않았지만 그냥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그런 분 같은 경우는 발치가 필수 불가결했다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이제 사례를 보면은 이 정도까지는 비발치로도 한번 해볼 수 있어. 가정이 컸을 때 사각치열이나 하악치열이 약간 튀어나왔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후방전이를 해서 가정감을 가지를 입히고 돌출량은 전혀 일어나지 않게 가지를 입혀볼 수 있겠습니다. 비발치할 수 있는 사례가 된다면 중간에 발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빨리 떼지는 않고 비발치를 먼저 시도했다가 치열의 돌출량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나 입술이 후퇴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발치를 생각을 하긴 합니다. 발치를 할 때는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지런히 빈 공간이 충분히 마련이니까 테틱스 하듯이 하나 옮기고 저거 움직이고 움직이면 편할 수 있는데, 오히려 비발치로 할 때가 조금 더
생각보다 더 앞으로 많이 튀어나온 게 중간에 생긴다거나 후방전이 하는데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만큼 후방전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난점이 있지. 발치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치라는 건 어쨌든 저번에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인체의 중요한 장기인 치아를 빼는 거기 때문에 빼는 것 자체는 그래도 최후의 수단을 남겨놓는 거기 고민해봐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웬만하면 비발치로 해결해보는 게 좀 낫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덧니 교정, 발치냐 비발치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강한 치아와 아름다운 미소를 향한 첫걸음, 아이디 마고 교정치과 노수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